일본의 경제 보복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밀한 일본, 갈팡질팡 정부라는 제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에만 몰두한 채 한일 관계는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이곳저곳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여야 모두 일본과 정부를 질타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한일 관계의 미래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자국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결과는 자가 당착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이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형상 보복을 예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 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 외교, 갈등 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입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가 이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치밀한 공세, 역시 일본은 무섭다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백 종에 대해서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게 뭔지를 6개월 동안 최소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다른 데서 수입하지 못할 소재 3종을 콕 집어서 수출 규제 대상으로 일본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플로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감광액.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핵심 부품인데 일본에게만 저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부품인데 이걸 한국에 안 팔겠다는 겁니다. 삼성, SK 앞으로 큰일 난 겁니다.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이 화학물질 수백 개를 최소 6개월 이상 취약점을 검토해서 파고든 듯 그러니까 아예 타깃을 정한 이번 수출 규제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 아픈 것들만 콕콕콕 찍었다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요. 일본 수준으로 만들려면 아예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수준이다. 말도 안 되는 큰일 난 상황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고위 관료에 따르면 이번 일본의 보복 카드는 오래 준비했고 시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준비한 100여 개의 보복 카드 중 어제 겨우 1개가 나온 것이다. 전직 고위 관료는 이렇게 나왔고요. 전 주일 대사는요. 일본 정부는 한국에 190여 개 이상의 경제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청와대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요. 청와대가 이틀째 침묵한다는 점,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논의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제 어제의 모든 관심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발언들이 가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발언은 이게 답니다. 수입선 다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말고 다른 데서 수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건 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품들 일본이 독과점이라 사실상 청와대의 이 대책은 불가능한 대책을 청와대가 말해놓고 아직까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어떨까요? 강경화 장관은 이제 연구하겠다. 이제 연구하겠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대응 카드가 딱히 없어 곤혹스럽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아니 대한민국의 삼성과 대한민국의 SK와 또 LG 디스플레이들을 콕 집어서 일본이 이렇게 대놓고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외교부와 우리 산업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당정청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어제 수입 다변화 얘기를 했는데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전 세계에서 독과점을 할 수 있는 부품들만을 꼽아서 대한민국이 규제를 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수입 다변화 할 수 있는 조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당정청이 얘기한 내용들을 보니까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장비 개발에 매년 1조씩 집중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제 개발하면 당장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오늘 발표했다는 것도요. 어제 떴던 수입 다변화에 대해서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니까 다급하게 내놓은 조치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냥 임기응변신 대책이다. 사실 작년 11월 달에 대한민국의 전직 고위관료가 외교부와 산자부에 전화 한 통씩을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일본의 보복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신호들이 잡힌다. 컨틴저시 플랜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응급 조치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 11월 달이면 반년이 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요. 우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정상회담조차 같이 못하고 있는 상황을 두면서도 많은 언론들이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일본과의 외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강경화 외교부장을 선택했던 외교는 북유럽 순방이었습니다. 북유럽 순방을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대한민국 장관들이 그토록 한일 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 피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어저께 우리가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메시지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으로 적대 관계가 종식됐다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하게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 백색 국가를 지정해 왔는데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간소화시킬 수 있는 27개 국가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이 존재했는데 이거 다음 달부터 해제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대한민국은 중국과 같은 상태로서 일본과의 또 다른 통상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할 수 있는 여러 시간들을 허송세월 보낸 것은 아닌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예, 일본이 사실상 독과점으로 생산하고 있는 부품에 대해서 청와대는 다른 데서 수입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주무장관,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은 지금부터 연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